한다고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비엔골드 최현석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체크 포인트 보면서 시장의 가장 주된 요인, 주된 포인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오늘 전화 최현석 매니저님이나 시장이 좀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레드로 일치를 봤는데 아직 시장이 많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의외로 좀 좋았었는데. 네, 의외로 좀 버텼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침공은 아니다.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좀 신중히 판단하겠다라는 입장이 좀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내일 미국이 이제 러시아 제재가 좀 들어갈 거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다시 하락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려했던 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통틀어 봤을 때 좀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어쨌든 지금의 상황이 일단은 내일 모레 있을 장관급 회담은 취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좀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 아침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황을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은 이 돈바스 지역에 있는 그 분리주의 공화국 독립 승인을 이제 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승인을 하면서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어제 승인 나오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의 증시가 다 이제 2% 이상 급락이 좀 나왔었고요. 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하고 이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했고 실제로 이제 여기에 러시아가 군대를 진입하기로 또 오늘 아침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7시에 좀 명령이 떨어졌죠. 이것 때문에 이제 이거를 침공이라고 좀 보고 있는 건데 미국이 침공 규정에는 아직까지 신중을 좀 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이 돈바스 지역에 실질적으로 러시아 군대가 주둔한 적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군대가 어쨌든 지금 이 돈바스 지역은 이 우크라이나의 반군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어차피 우크라이나가 손을 낼 수 있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러시아 군대가 들어간다는 것은 거기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독립을 원하는 공화국에서 이제 러시아에 도움을 요청한 거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전쟁 수준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우크라이나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해결할 모습이 나올 텐데 그게 내일 모레 있을 장관급 회담이고 장관급 회담에서 이게 정상회담으로 이어진다면은 뭔가 협상할 거리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정상회담이 안 나온다면은 협상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장관급 회담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 이 제재 지역은 우크라이나 독립 지역에 한정을 뒀습니다. 원래는 이게 침공이라고 규정한다고 한다면은 러시아에 대한 어떤 대대적인 제재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사실상 제재가 먹힐지도 의심스러울 뿐더러 아직까지는 신중을 가하면서 이 독립 지역에만 한정을 좀 둔 겁니다. 다만 지금 이제 유럽 안보리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좀 논의하고 있고 내일 같은 경우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러시아 제재를 또 한다고 하니까는 아마 좀 내일부터는 또 좀 그 시장 자체가 좀 어지러울 수 있겠죠. 다만 이 목요일 날 있을 장관급 회담은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희망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사태가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이미 이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또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침공 규정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놓고 있는데 그중에 최악의 순간은 전쟁의 양상으로 번져지면서 서로 경제 제재를 펼치게 될 때, 그때가 최악의 순간인 거잖아요. 네, 최악의 순간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이런 빌미를 삼아서 이제 러시아 군대가 이제 그 수도로 들어갔을 때, 그게 정말 전쟁인 거거든요. 키예프로요. 네. 근데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장관급 회담에서 나올 수 있어요. 다만 지금까지 해결 안 된 문제인데 장관급 회담에서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경제적인 피해도 문제지만 사상자가 없었으면 서로 싸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시장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 힘들게 하루하루 버텨가고 계신데요.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종목은 어떻게 잘 가고 있는지, 버텨내고 있는지 리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죠. 네. 제가 어제 하이브를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지금 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워낙에 많이 빠져있던 우량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추가 하락이 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태가 해결됐을 때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과대납폭 우량주를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상승이 좀 나왔었지만은 지금 시장 영향으로 그 상승폭을 좀 줄인 모습입니다. 다만 지금 워낙에 낙폭이 심했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량주가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별주가 아닌
이런 좀 시장의 주도주였던 우량주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은 저는 계속해서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올라갈 때는 이런 종목도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계속해서 좀 보유 전략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시그네틱스도 최근에 좀 편입을 했었는데 이 시그네틱스도 이제 패키징 전문 업체로서 사실 패키징이 이 전공정도 중요합니다만은 후공정에 있어서 패키징 자체가 어떤 그 반도체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시그네틱스를 요전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3일 전부터 본격적인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반도체 종목도 성장성이 좋은, 그다음에 실제 좋은 종목들로 좀 강세가 나와주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이제 좀 미약하죠. 다만 어쨌든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아직까지 남아있다 보니까는 상승폭이 뭐 꽤 크진 않습니다. 다만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됐을 때 세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빠진다 한데 충분히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해결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전으로 간다 하더라도 결국에 그것 때문에 이 시장이 망가지거나 급락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우리 미중 무역 전쟁 때 한 2개월 정도 빠지고 그때부터 시장이 올랐던 모습이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과 좀 비슷하다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한 1월 달과 2월 달에 빠지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3월 달부터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우량주들은 계속해서 저점 매수 또 보유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정말 우량한 종목들, 실적은 좋은 종목도 시장을 이겨내지 못하고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남들보다 덜 빠지고 그렇죠. 그리고 반등할 때는 남들보다 더 빠르게 많이 올라가죠. 반등한다. 네. 그 점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뭐야 오늘 또 빠진대 라고 너무 힘들어하지만 마시고 그래 내가 다른 종목들보다 덜 빠질 거야. 그리고 먼저 올라갈 거야. 이런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우량주를 담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우량주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집중해 주시고요. 네. 한다기 덕분에 첫 번째 종목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소형 OLED. 소형 네. OLED요. 이쪽 시장이 그러니까 그 업황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네. 종목 흐름이 좋았는데 어쨌든 뭐 이 시장 문제 때문에 좀 가다 못 가는 것도 있고 뭐 조정당한 종목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장이 어떻게 커지고 있는지를 뉴스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형 OLED가 있는 시장이 바로 폴더블폰 시장이죠. 이 폴더블폰이 2026년도에는 1억 대를 돌파할 거다라고 하면서 판 커진다는 전망이 나왔거든요. 지금 폴더블폰이 1000만 대가 안 됩니다. 근데 26년도에는 1억 대가 돌파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폴더블 폰으로 인해서도 이 소형 OLED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건데 내용을 좀 먼저 요약해서 보시면은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폴더블 폰이 이 전체 그 소형 OLED의 1.4%를 차지합니다. 작년까지요.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폴더블 폰이 전체 소형 OLED의 2.8%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이번 연도에만 2배 올라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이 소형 OLED는 폴더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아이폰 시리즈, 그다음에 갤럭시 시리즈를 통해서 스마트워치, 스마트폰에 탑재가 되면서 이 소형 OLED 시장이 꾸준히 지금 시장 자체가 확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형 OLED 출하량이 7억 4천만 대인데 그게 작년 대비 34% 성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성장이 34%가 된 것은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애플 갤럭시 때문에 스마트폰 판매도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 폴더블 폰이 새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애플 시리즈나 이 갤럭시 시리즈까지 판매가 증가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난해 그 소형 OLED 매출액을 보면은 45조가 나왔는데 역시나 전년 대비해서 43% 커진 겁니다. 그러면 매출 금액이 전년 대비해서 43% 커졌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2026년까지도 꽤 커질 수 있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형 OLED 관련주를 우리가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최근 관련주는 실적 흐름도 좋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우량하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스마트폰 이거 뭡니까? 스마트폰. 오탑니다. 제가 좀 전에 봤는데 네. 네. 모를 적은 쓱 넘어가는 봤네요. 네. 네, 스마트폰 저희 네. 스마트폰으로 정정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네. 실제로 뭐 스마트폰에 그 소형 OLED도 있지만 요즘 애플워치, 갤럭시 워치 없는 분들은 그쵸. 없잖아요. 네. 그것도 다 소형 OLED 아닌가요? 맞고요. 저도 사실 이제 갤럭시 워치를 쓰다가 네. 잊어먹었거든요. 네. 그걸 그리고 이제 다시 잊어먹으셨어요? 못 쓰고 있는데 네. 쓸 때는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이게 핸드폰과 연결되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애플도 그렇고 갤럭시도 그렇고 네. 좀 워치가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소형 이 OLED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작진이 저격수라고 제 네. 제가 뒷이야기를 너무 올라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제 눈이 너무 좋았네요. 그럼 네. 어떤 종목이었는지 이 소형 OLED 업황이 좋다고 하니까 그 안에서 한 종목을 꼽아보겠습니다. 정말 고심해서 골라봤고요. 첫 번째 공약주는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네. 인터플렉스. 자, 오늘 하루 종일 매경 방송 봤는데 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안 되죠. 저도 그래서 좀 어떻게 할까 망설였는데 근데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실적이 확인되고 네. 성장성이 좋은 게 인터플렉스입니다. 그래서 앞서 방송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제가 확실한 내용을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인터플렉스가 영업이익이 지금 128억이 찍히고 있어 4분기에. 네. 그래서 예상치를 상회할 전망인 거고 지금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공통적으로 S펜 적용되면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보시면 갤럭시 노트도 그렇고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S펜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이 S펜이 적용될 때 수혜주가 바로 인터플렉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성 PCB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래는 그 S펜은 갤럭시 노트에만 들어가고 있던 건데요. 지금 폴더블 폰부터 갤럭시 시리즈까지 프리미엄 폰에 다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 훨씬 좋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4분기가 좋았습니다만은 이 S펜 적용되는 것이 앞으로도 지금 이번 연도에 나오는 프리미엄 폰에도 다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금년도의 실적은 고성장으로 진입한다라는 보고 있는 거고요. 갤럭시 Z 폴드 판매량이 이제 2020년도 작년 같은 경우 보면은 80만 대 나왔는데 이번 연도까지 510만 대 예상하고 있고요. 2023년도가 820만 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폴더블 폰까지 고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폴더블 폰 하면은 최근에 여러분들 뭐 세경 하이테크라든가 오늘 KH바텍 그다음에 이제 지금 세 개 종목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인터플렉스가 실제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최근에 매물대를 좀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방송에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 가격대를 보게 되면은 이 17,500원대가 계속 고점이었는데 오늘 넘어갔고요. 대량 거래 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이 고점에 있어서 약간 물량을 소화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봤을 때 4분기 실적이 좋았죠. 근데 4분기 실적이 좋아질 만한 이유, 그 S펜 적용이 금년보다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4분기부터 금년이 어떤 실적 고성장 시기인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속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면서 목표가는 2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6,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인터플렉스였습니다. 목표 주가 2만 원, 순저가 16,000원이고요. 은님께서 지금 거의 고가 부근, 신고가 부근인데 여기서 산다는 건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라고 근데 이게 주셨어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신고가인데요. 네. 이걸 월봉을 한번 보면 2017년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매출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때 7만 원 갔던 종목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PCB 쪽이 워낙에 좀 안 좋은 상황에서 많이 빠진 건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 PCB 시장까지 실적이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폴더폰 관련도 좋고요. PCB까지 좋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올라가는 건 그렇게 겁낼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의 주가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상당히 바닥권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사실 그 고점에서 계속 부딪힌 적이 있긴 했는데요. 네. 다시 업황 자체가 살아나고 있으니까 이전에 그 전성기를 봤을 때는 아직 높은 가격이 아니다. 오늘도 매수가 가능하다 의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따라서 한번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두 번째 종목도 키워드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종목은요. 우크라이나 장기전? 네. 이거 장기전 되면 안 되는데.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의 상황은 이제 어제 푸틴의 연설을 들어보면은 이게 우크라이나만 먹으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옛 소련의 영광을 차지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푸틴의 목적이 그거라면은 지금의 상황은 이제 실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서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런 좀 안 좋은 일 나왔을 때 또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흐름에서 다음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 조선주와 해운주는 흐름이 탄탄하다라는 겁니다. 이 이유가 나와 있는 건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지금 해상운임 시황이 강세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사실 가치주라고 불리는 이 경기민감주라고 불리는 조선주, 해운주 이쪽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것도 없는데 많이 빠진 것도 없다는 이야기죠. 해상운임 시장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 와중에도 일단 운임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좀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금 세계 경제 뭐가 안 좋은 거냐면은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은 지금 이 LNG 선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해운이라든가 조선주한테는 좀 좋은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운임, 그 높은 운임 수준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의견도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H맨 같은 경우 보면은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7조가 넘게 나왔는데 이게 10년 동안의 그 어떤 누적 적자를 모두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금년은 더 줄 수 있다고 하니까는 좀 기대를 좀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러시아 제재 시에 유럽이 공급원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유럽이 끌려다니는 이유가 유럽의 거의 뭐 그 30~40% 이상을 러시아에서 지금 가스를 공급하면서 어떤 그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러시아를 제재하게 된다면은 러시아에서 에너지 공급을 좀 받기 힘들겠죠. 그렇다면 그 공급을 어디서 할 것이냐? 지금은 가스관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만은 러시아 쪽에서 못 받는다고 한다면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배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나 해운이 또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러시아 사태가 좀 오래 간다면 결국은 조선과 해운이 좋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 그런 관점에서 대표적인 종목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상운임 시황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뭐 해운주들의 오름세가 보여지고 그렇죠. 있는데 이 시장 안에서 참 경기민감주가 살아남기 어려운데도 해운주가 이 정도로 간다면 네. 한번 우리도 관련 종목을 사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두 번째 종목은 무엇일까요? 현덕이 덕분에 두 번째 공약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네요. 네, 일단 대표적인 이제 조선주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적은 그 작년에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만은 금년부터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그 이 조선주의 어떤 실적을 가장 가늠하게 하는 게 이 수주와 선가인데 수주와 선가가 지속적으로 좀 개선 추세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실적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좀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2020년도에 수주 목표가 36억 달러인데 현재 7.65억 달러 해놨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수주 목표의 21% 달성해놨기 때문에 금년에 목표하는 이 수주 금액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 21년도 말에 보시면 그러니까 작년 말이죠. 148척의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 지금 PC선이 58척, 그다음에 컨테이너선이 40척, 그다음에 LPG선이 32척인데 지금 PC선하고 컨테이너선이 그 수익선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게 가장 많기 때문에 일단 조선 업종 내에서도 가장 빠른 수익 개선이 가능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선주가 좋을 거로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수익 개선될 수 있는 게 바로 현대미포 조선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번 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겠고요.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추세는 나쁘진 않습니다.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하락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고 장중에 오늘 시장 좋을 때 좀 올라가다가 결국엔 시장 빠지면서 좀 다시 그 하락으로 전환됐는데 일단 지금의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작년 실적이 안 좋았던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앞으로의 실적을 보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85,000원까지 이 정고점 살짝 위를 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68,000원으로 전 저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미포조선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85,000원, 손절가는 68,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고요. 네. 그 외에 시장이 불안해서 요즘 저도 계속 무언가를 찾아보고 네.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 혼자 있으면 이거 못 버티겠더라고요. 네. 사실 정말 지금이 다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계속해서 악재가 나고 하다 보니까는 좀 안 좋은 상황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악재는 조금은 둔감해지고 있어요. 오늘 아침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네.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준비했을 때 이길 수 있을지 좀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은 9시 반에 있습니다. 저녁에 이제 직장인들 위해서 좀 준비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거나 MBN골드로 오시면은 9시 반부터 무료 방송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어제는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다시 열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 증시가 또 시작되는 요 밤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최현옥 매니저님과 함께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